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도록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특히 우리 인생에서 60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이 나이를 이순얼춘이라 하셨지요. 귀가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이치를 깨닫고 너그러워진다는 의미일 텐데 정작 오늘날의 60대는 어떻습니까? 귀가 순해지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방 안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달립니다. 명예도 넣고 돈도 넣고 인맥이라는 이름의 욕심도 가득 채우지요. 하지만 60이라는 정거장에 도착했다면 이제는 배낭을 열어보고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는 남은 산길을 아름답게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인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징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그래도 수십 년 직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나 하는 생각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평온함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고달프고 괴롭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버려야 할 인연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 세기를 살며 깨달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청소입니다. 저의 이 솔직한 고백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수첩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누가 나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졌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분명 즐거운 대화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허탈하고 심지어 몸까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에너지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 끝도 없이 늘어놓지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가까운 이에게 하소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불행이 곧
정체성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전이시키는 데서 위안을 얻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지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험담과 자신의 신세 한탄을 두세 시간씩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겠구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배려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의 말을 들어줄수록 그는 더 깊은 불평의 뜻으로 빠져들었고 정작 제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기운은 젊은 시절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은 에너지를 아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타인의 어두운 쓰레기통으로 내어주고 계십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징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사는 게 힘들어서 저러는 거지 라며 이해해 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나쁜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타인의 밝은 기운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흡혈귀들은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음껏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곁에 항상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이가 있다면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면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주변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60 이후의 삶은 맑은 샘물 같아야 합니다. 흙탕물을 뿌리는 사람에게는 과감히 길을 비켜주어야 그 샘물이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픈 상처는 대개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까운 이들이 던지는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서 옵니다. 특히 60년이라는 세월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정작 주변의 누군가에게 은근한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은 참으로 미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리해야 할 부류는 바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구나 친척 혹은 오랜 동료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밑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은근히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는 못하지 않느냐여 당신의 가능성을 비웃거나 남들 앞에서 당신의 약점을 농담 소재로 삼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도 허허 웃으며 넘기곤 합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는데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참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60이 넘은 지금도 타인의 무례함을 인내하며 살아야 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내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더 큰 무례함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사람은
타인을 높임으로써 자신을 높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런 비루한 영혼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게 된 지가 몇 년인데 이 정도 농담도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관계의 유통기한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매일 아침 독이든 성찬을 차려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인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100명의 지인보다 훨씬 귀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이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비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60세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는 나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나이여야 합니다.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에 결코 인색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동행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욱 단호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개 정이 많고 거절을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을 나보다 우리를 위해 헌신해온 60대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아쉬운 소리를 하며 다가오면 그래, 사정이 있겠지 하며 주머니를 털어주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의 선의를 가져갔던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는 분명 운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기의 통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과 얽힌 복잡한 인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당신의 삶에 빨대를 꽂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달콤한 말로 접근합니다. 형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라며 축혀 세우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메마르고 정작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야 할 진짜 복후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정리의 예술입니다. 금전적인 관계든 감정적인 관계든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것은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혹은 명절이나 경조사 때만 연락 오는 이들에게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부채가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게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 돈은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은 셈 치자라고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계속 곁에 두고 원망하는 것보다 수천 배 더 이로운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가려 사귈 줄 압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당신의 여생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맑은 운기가 깃들 수 있습니다. 인연의 매듭을 정리하는 것은 모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욕심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고 그래야만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의 결실을 지나 고요한 겨울의 문턱에 서 계신 동행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에너지를 뺏는 자, 무시하는 자, 그리고 이용하는 자를 정리하라는 말은 결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잡초를 뽑아내야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라는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인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인생 헛살았다거나 외톨이가 되었다며 서글퍼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인맥이란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지인과 의미 없는 웃음을 나누는 것보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노년의 행복에는 더 큰 보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고독부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강제로 소외된 상태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잘못된 인연들을 정리하고 생긴 그 빈자리를 고독으로 채워보십시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이름 모를 풀꽃과 대화하고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돌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사색을 합니다. 그 시간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저의 영혼만이 대화할 뿐입니다. 그런 시간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떠나든 상관없게 됩니다. 내 안에 든든한 평화의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려 한다면 인자하지만 단호한 미소로 거절하십시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존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킬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월이 주는 깊은 향기와 인자함이 깃들게 됩니다. 그 향기를 보고 찾아오는 인연이야말로 당신의 여생을 함께할 진정한 도반, 다우반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의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 찬란한 시간을 타인에게 휘둘리며 혹은 미움과 원망으로 보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매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늘 해왔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부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낡은 인연의 끈을 과감히 자르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남은 생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이 타인의 부속물이 아닌 온전한 당신만의 걸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제야말로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창밖의 바람이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늘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